HMM 2021년 경영성과를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OI, Return on Investment, 투자 의사결정 성공 행운이란 부제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손익계산 내용은 한마디로 행운이었다, 세렌디피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출은 13조 7천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19.5%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변동비는 29.7%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은 158.1%가 증가했습니다. 스루풋율은 12.3%가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4.2%가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2.89로 1년 만에 1.61배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7조 4천억 원대로서 669.6%가 상승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인데요. 재고 자산의 변동은 연료유 사용액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용선료를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한 분석 결과입니다.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9.7%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4.2%가 증가했습니다. 재고 자산은 모두가 저장품인데 대부분은 연료유로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1년도에 1천억 증가했습니다. 아마 그 유가 상승의 원인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72.7%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 대비 비율로는 1.9% 상승입니다. 직원 수가 전년보다 159명 증가했고요. 인당 평균 임금이 1억 2,800만 원입니다. 전년보다 무려 56.3%가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너스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오나기업이라면 이렇게 급격히 보너스 잔치를 벌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전년에 대비해서 급격히 인건비가 크게 상승했음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겠습니다. 화물비가 2.7% 상승했습니다. 가공비라는 게 제조업 기준의 표현인데요. 가공비는 현장 운영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가공비가 60% 나왔습니다. 전년보다 3.3%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PQ 총 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제조업 기준의 그 표현임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갭이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는 대부분 제조업은 재고자산의 증감 내용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데
HMM의 경우는 연료유 매입을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회사에서 표현한 금액이 재고자산의 아까 소개해드린 저장품의 증가액이 1천억 분이 안 되는데 그 변동 금액이라고 표현한 게 증감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연료유의 사용 등 금액 아닐까라는 추측인 거죠. 제 추측은 아마 정확하다고 저는 자신하는데, 그래서 연료유의 매입액을 추적을 해보면은 9,300억이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료유를 8,500억을 쓴 거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갭이 804억 원인데요.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보면은 1,000억이었거든요. 때문에 갭이 235억이 있는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3년 연속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회계가 불투명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딴 기업체에 분석할 때도 계속해서 이러한 양식으로 기업이 이 재고자산 명세를 표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기초재고에서 입고액을 기재해 주고, 또 출고가 사용량이고 원재료인 경우요. 특히 HMM 경우에는 연료유 입고액과 출고액을 기재해 줘야 신뢰성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투명성 검증에서 갭이 168억 원이 있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871억이 나갔는데 871억의 재고가 증가한 게 아니고 재고는 1천억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168억 원이라는 재고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이 갭이 무엇인지는 전혀 추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낸 것은 2019년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그 환입을 잡은 게 있어서 그 갭이 이렇게 줄어 있습니다만, 이 3년 연속 이렇게 쭉 있다는 얘기는 뭔가 특별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이 매각 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 예정으로 매우 길게 그 회사는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 집단,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는 없고 2020년에 550억, 여기 좀 안 보여서 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 여담으로 집단이라는 그 말이 좀 거슬립니다. 회계에서조차 중국풍 집단이라는 말을 왜 쓰는지, 그냥 처분자산이라고 해도 충분히 우리가 알아먹거든요. 처분자산에 재고자산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은 해보겠다 하지만은, 이 갭2 부분은 합리적으로 추적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현금이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현금은 이런 한 장이라도 틀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게 회계의 어떤 기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경영평가 집회에 와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물류기업은 재고자산 회전율이 아닌 유형자산과 사용권자산 회전율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T회전율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고, T회전율 하락은 캐펙스 투자 역량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HMM이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을 진수했다 하는 뉴스를
거의 1년 전 이상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T회전율은 매출원가 나누기 유형자산만 보통 하는데 HMM의 경우에는 그 사용권 자산, 그러니까 리스 자산이 그러니까 그 차용해서 임대낸 그런 선박들이 꽤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율이 1년에 0.78회전이다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거죠. 역으로 2019년도는 1.34인데 그 캐펙스가 상당히 투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것은 감소를 했다. 그리고 TOE 생산성은 뭐 1.16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제조업으로 치면은 이렇게 그 역방향이면은 이제 코스메틱 회계,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만은 물류기업은 그것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 선박 운임의 인상이 얼마나 됐느냐 이런 것은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유형자산이 얼마나 또 증가했는지는 또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임팩트 미래 가치는 119.7%가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주가 상승 요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1이면은 훌륭한 건데 그 유형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영업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죠.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는 좀 느려진 게 문제로 보이고요.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도 약간 지급이 늦어졌습니다. 이 가격을 보면은 연료의 인상폭보다 컨테이너 운송임이 3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 컨테이너 운송임이 전년에 비해서 무려 155%가 상승했습니다. 연료유는 57%죠. 그러면 약 3배 정도가 컨테이너 운송임이 상승했기 때문에 HMM이 영업이익을 크게 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상식적인 얘기겠습니다만은 그 팬데믹 이후로 그 해상 운임이 또 연료유의 인상 요인도 있겠지만은 공급 사슬이 그 문제가 돼서 상당히 그 컨테이너 그 해상 운임이 크게 상승한 것은 이미 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 재무제표로 와서요. 캐펙스 비유동자산의 흐름은 4조 8천억이 증가했습니다. 비유동자산에 4조 8천억을 투자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투하자본 대비 관계 및 종속기업 비율은 22.7%로 증가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8조 4천억으로서 현금 수익률로 보면은 72.4%, 전년보다도 33.4%가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주가 상승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자한테 6,667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전년도 경영권 방어선을 초과했던 55.7%에서 11.6%로 크게 낮췄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아마 이게 유상증자가 대부분인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아마 다음 장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FEM 최종 1조 9천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60.3%로 그 안정선인 그 50%를 크게 상회하게 안전하게 그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잉여금으로 돌아섰는데요. 전년도 결손 금률 마이너스 148.6%에서 9.6%로 이제 그 이익잉여금도 흑자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누적 자본 성장률은 자본 잠식이 되어 있다가 1년 만에 1.5배로 성장했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비유동 자산 전체로 인식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HMM의 그 ROI 계산은 유형자산과 사용권 자산에 투자한 금액을 범위로 했습니다. 비유동자산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그 투자액은 그 2021년에 2조 6천억인데요. 무려 2조 4천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유형자산은 1조 2천억 원이 증가했고요. 사용권 자산도 9,36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유형자산 투자 의사결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스루프 회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만 이 결과를 보면서 향후 투자 방향을 어떻게 해볼 것이냐 뭐 이런 의미도 되는 거고요. 스루프 증분액이 6조 8천억 원대입니다. 운영비용이 4,845억 원이 증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투자, 유형자산 투자가 2조 2천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빼면은 이익이 4조 2천억 원가량 나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이 이만큼 난다고 하면은 당연히 누구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2020년에도 뭔가 이 투자들이 됐는데 1조 5천억 원대가 투자가 됐는데 2020년도에는 영업 매출이 그렇게 늘지가 않아 가지고 마이너스 이익이 아니고 이 결손적으로 1,800억 정도가 손해가 났는데 그러면은 이제 1조 4천억 원이 되는 돈이 좀 과잉 투자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2021년도에 와서는 크게 투자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MM은 2021년도의 경영성과는 세렌디피티 그 행운이었다라고 이렇게 느낌이 오게 됩니다. 아까 이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자본거래 내역은 크게 증가한 것이 전환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전환금액으로 3조 원이 유입이 된 것이 큰 영향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조 9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2020년 말 13,950원에서 31,600원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는 근데 150%뿐이는 안 됩니다. 이 전환 증권의 그 자본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식 수가 크게 증가한 바람에 이런 금액이 비율이 산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년 만에 11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들어와 있네요. 신용보증금이 있고요. 외국인이 또한 12.0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공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그렇게 많은데
매번 어떤 뉴스들이 나오면은 그 정권을 잡을 때마다 공공기관이나 공사 등 이런 경우에 정권을 창출하는데 그 정권 집권을 하는데 공신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공신들이 이 비전문가로서 낙하산으로 내려앉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그 비판적인 뉴스 보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땠을까라는 그 질문 화법으로 결말을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